이게 제 모토예요. 모토가 아니라 그냥 제 자랑이에요. 정말로 들어가셔서 어디든지 한 10년 전에 보시면은요, 적성고사라고 제가 메가스터디 현민적성팀에 있었어요. 그거 제가 했었거든요. 나름 그때는 메가스터디 대학별 고사 부분 수시에서는 1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그놈의 문재인 아저씨께서 아무 생각 없이 30분 만에 이 저희 적성고사 이런 걸 없애가지고 이게 이제 약술론술로 넘어와요. 근데 그 2년 전부터 가천대가 이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적성고사 그때는 1타이다 보니 가천대가랑 제가 조금 끈끈하게 얘기들이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300문제를 줬어요. 저기 우리 아랫지방에 있는 모 대학에서는 이 논술을 좀 쉽게 내는 논술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좀 한번 해보자 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갖고 모의고사도 치고 뭐 하더니 해봤어요. 처음에는 5, 6개 학교가 이제 다 약술논술이라고 시작을 했죠. 왜냐면 우리 가천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나가다 보면 걔네들 1년이 지나면 건물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1년에 70억, 80억씩 벌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더니만은 이걸 손을 놓을 수 없었죠. 그래서 첫 해는 좀 폭망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드디어 작년서부터 궤도에 올랐죠. 옛날엔 3만 8천 명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서부터 4만 1천 명, 4만 2천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지원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얘네들 돈 버는 게 꼴보기 싫었던 이제 상명대가 작년에 뛰어들어와요. 그래서 얘네가 또 히트를 한번 치죠. 상명대 5분 거리에 있는 국민대가 이게 또 꼴보기 싫은 거죠. 올해 또 들어왔죠. 저 어머니 수시는 100% 비즈니스입니다. 아시죠? 100% 비즈니스예요. 이야, 국민대 전화해가지고 저기 약술론술 좀 물어보려고 하면 화내요. 자기 약술론술 아니래요. 저기 돈은 벌고 싶고 끼기는 싫고 여기에 그런 이제 있죠. 자, 제가 배치 상담할 때 정말 간곡히 부탁드렸거든요. 어머님들 국민대 하지 마세요라고. 죽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하나씩 이제 썰 좀 풀어볼게요. 저 잘난 척 한 번만 할게요. 우리 애들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얘가 제일 저 좋게 평가해주네. 시험 도중에 속으로 가현민 여러 번 외쳤습니다. 일부러 자랑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저 거짓말 하나도 안 할게요. 저희 붙은 애들은 제 교재에는 본 적 없습니다. 제 교재에는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전 수학 선생이거든요. 도대체 EBS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EBS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 그게 논술 문제냐고요. 그럴 리 없어요. 그냥 거기에 그 기출문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해설지가 있어요. 그 EBS 몇 페이지 몇 번 문제라고도 써 있어요. 들어가서 비교해 보시면 똑같은 문제 아닙니다. 다만 미분계수 문제면 미분계수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교재 잡냐면요. EBS 10년치를 갖고 반원별로 제가 다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모의고사까지. 그거랑 그리고 실은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제가 이렇게 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애들 이제 응용 문제 만들어가지고 많이 하는데, 저희 애들 한 번 오면 그냥 제가 한 10명 문제 정도씩 줘요. 논술이니까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 나중에 쌓이고 나면요. 한 400문제 되는데요. 거기서 85% 이상 안 나오면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15%는 저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자, 일단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약술 논술이 어머님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어때요? 이 원서 접수할 때나 약술 논술이 뭔지 알았고, 그리고 여기를 오시면서도 좋은 기분은 아니시죠? 좋은 기분 일리가 없죠. 우리가 대체로 강남에서 얼마나 돈을 쳐드렸는데, 그쵸? 근데 이제 돈을 또 쳐드려야 돼가지고 이것들 때문에 또 돈을 또 내야 되고,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썩 마음에 드는 대학도 아니고, 그쵸?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남자 놈들은요, 일단 붙이세요. 제가 재수반도 8년 정도 했거든요. 청솔 라인에서. 근데, 우리 이 중하위권 친구들은 재수해도 90% 이상 똑같아요, 성적이. 근데 어떤 애들이 오히려 오르냐? 중간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왜? 대학에 갔다가 각성을 한 거지. 남자애들이. 왜? 소개팅도 나가려고 해도 쪽팔린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친구들끼리 강남에서 지하철에서 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강남에서 지하철에서 딱 있는데 너 어디 가냐 다녀 막 그러는데 친구 놈은 저기 연대 다니는 놈인데 자기는
이거 떨어져나? 뭐, 이러는 그 지하철 안에서의 아시죠? 그러니까는 우리 친구들 일단, 근데 남자놈들은 들여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각성을 하고요. 안 그러면 그냥 재수방 가면 똑같습니다. 여자친구들은요, 만약에 이 성적이, 내신 성적이 여기 들어갈 실력이 아니었어. 모의고사 실력도 여기 들어갈 실력이 아니었는데 약술론 덕분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냅두세요. 냅두세요. 별 뭐 또 큰 야망과 뭐 희망을 품고 있는 친구 아니라면 냅두시고요. 남자놈들은 반드시 반수시키세요. 한 번 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전국만 괜찮으면 전 여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약술론술에서도. 만약에 학교 때문에 그냥 억지로 막 그렇게 막 집어넣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솔직히 여기 어머님들 수능 4등급 갖고 서울 못 오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쵸? 이제 현실 깨닫고 경기권도 좋은데 못 가요. 거기다 국영수에 5자나 끼죠? 전문대도 좋은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현실 직시하시고, 근데 우리 강남 부모님들과 이번에 배치 상담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야, 절대로 국민들 놓지 못하시더군요. 120대 1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못 먹어도 그쵸? 한번 가시더군요. 그래서 마음은 이해하나. 자, 첫 번째, 우리 여러분들 출제 경향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다 보여드리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봤자 옛날에 그런 짓을 해봤더니 어머니들 하나도 모르시고 그냥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쉽게 말합시다. 일단 국민대는 차치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가천대 계열의 약술논술이에요. 가천대가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시험, 공채 시험 준비하면 나머지 LG나 현대도 다 되는 거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천대 계열로 저는 주로 가리키고요. 공부시킬 때 예를 들면 미분이야. 그러면은 여러 대학들 걸 갖다 제가 다 넣습니다. 제가 만든 문제랑 기출문제랑 섞어서 막 하면서 애들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요. 저희는 이렇게 어떤 딱 한 학교만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업 안에서도 이제 저랑 이제 한두 달만 같이 하면 얘들아 이 문제 어디 거 같냐? 그럼 애들이 수원대요, 한국기술교육대요 막 이렇게 막 자기네들끼리 찍어요. 그리고 문제 경향 파악을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뭐 내용이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는 여러 학교 걸 갖다 함께 놓고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경향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약술논술로 하나만 쓸 애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고요. 그러면서 일단 가천대 계열은 다 수학 1, 2만 시험을 봐요. 쉽게 말할게요. 고2 수학만 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해볼만 해요. 우리 친구들이 약 4등급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솔직히 지금부터 저 10월, 어저께도 새벽 3시에 제가 카톡 날린 게 있어요. 애한테 새벽 1시 30분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보고 새벽 3시에 남긴 게 있는데 선생님 10월 18일 날 을지대 시험을 봐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지금 정승재 선생님의 인강을 들을까요? 아니면 학원을 갔다가 다시 들을까요? 어쩌고저쩌고 해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길게 얘기를 해줬죠. 얘야, 너한테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단다. 하루 8시간씩 수학 공부를 해봤니? 이러면서. 정말이에요. 이제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자, 우리 솔직히 까놓고 말합시다. 서울 안쪽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경기 괜찮은 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요거밖에 없어요. 가천대. 물론 우리 애들이 이제 어머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이들은 꿈을 꿔요. 난 앞으로 2달이 남았으니까 뭐가 남았으니까 더 오를 거야. 근데 우리 어른들은 최악의 경우를 두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겪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천대 계열은 수학은 수학 1, 2만 하시면 되고 국어는요. EBS 지문에서 나오는 거 맞아요. EBS 지문에서 나오는 거 맞고 근데 수학은 EBS를 따라가지 마세요. 그랬다가 오히려 더 큰일 납니다. 저기 EBS 문제집이요. 2등급 기준으로 만든 문제집이에요. 그거 다 풀 수 있으면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그리고 약술논술에 나오는 유형이 EBS 문제집에 한 30% 정도의 문제들밖에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골라줘서 뽑아주는 문제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 그대로 나오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문제 경향들이 대부분 단답형이에요. 근데 어머니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머, 단답형이니까 쉽겠네요.
저기 쉽게 써요. 국어가 단답형이. 저기 그냥 1, 2, 3, 4, 5 찍던 애들이 주관식으로 된 거 딱 하고 어떤 건 서술형으로 딱 한 20장이나 쓰고 이게 쉽겠냐고요. 정확하게 모르면 그 단어 못 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는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국민대 계열로 넘어갈게요. 자, 자연계에서 국민대 인문계로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정말 우리 애들한테 사정을 하면서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안에 기존에 저랑 같이 있었던 애들은 국민대를 많이 안 썼어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자연계 애들이 지금 미적분이 자신이 없어서 문과로 전향해서 국민대 문과를 갖다가 인문계를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볼게요. 이 미친 듯한 이 경쟁률이 이게 경쟁률이에요. 이게 298대 1 어디야 이거? 이거 제가 어딘지 알아요. 미디어 광고. 이상하게 미디어 광고는요. 모든 학교에서 다 경쟁률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일 많이 또 회자됐던 거 법학부. 법학부가 회자된 이유는 오직 뭐겠어요? 저기 인원 많이 뽑아서 25명이어서. 지금 여기 선택하신 분들 계시죠? 자, 인문계 법학부하고 자, 자연계 쪽은 뭐냐면요. 기계공학부요. 30명 뽑아서. 다 이쪽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이 미친 듯한 경쟁률은 전부 다 제가 일부러 이게 확대시키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 미친 듯한 경쟁률은 321.64대 1이 뭡니까? 경영학부죠. 그쵸? 또 얘네들 전부 다 뭡니까? 절반 이상이 자연계 애들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으로 넘어가시면서 갑자기 확 줄죠. 70몇 대 1, 80몇 대 1. 이거 뭘까요? 그냥 자연계 애들이 자연계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인문계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 어머님들 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어렵습니다. 인문계 문제가. 첫 번째, 인문논술과 약술논술의 이제 혼합이에요. 혼종이. 그런데 웃기는 게 인문논술 이제 그냥 인문논술 하시는 선생님한테 가져가도 이거 내 분야가 아닌데. 약술논술 선생님한테 가져가도 이거 내 분야가 아닌데.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국어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인문논술 쪽이고 뭐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솔직히 이 많은 애들이 몰린 데서 우리 합격하는 애들은 상위 10% 애들끼리 싸움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갈릴까요? 수학에서 갈려요. 수학이 2문제거든요. 근데 수학이 2문제인데 한 문제는 고1 과정이에요. 또 갑자기 얘네들 언제 고1 과정을 해요, 얘네가. 그러다가 고2 과정이 한 문제. 이거 보라나 미분적분 쪽에서 나올 거예요. 볼 것도 없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전 내년에 국민대가 이제 문제 출제 경향 100% 바꾼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실은 지금도 그들과 어쩌저쩌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루트가 좀 있는데요. 왜냐면 지금 너무 행복해요. 자, 국민대가 가천대가 1000명 뽑거든요. 국민대가 몇 명 뽑습니까? 보시면은 200명 좀 넘어 226명 뽑아요. 그런데 인원이 몇 명이냐면 29,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3만 명이라고 볼 수 있죠. 가천대가 1000명을 뽑는데 42,000명 지원했어요. 자, 4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을 뽑는데 가천대에 4분의 3 인원이 지원을 했어요. 내년엔 가천대를 넘고 싶겠죠. 문제를 바꿀 거예요. 편하게 와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뭐 내년 얘기는 우리한테 아무 필요도 없는 얘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고 오히려 자연계는 괜찮습니다. 어머님들. 제가 가리키고 있는 문제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수학 1, 2에서는. 이제 미적분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연계에 있는 애들한테 얘들아 제발 그냥 남어라고 부탁을 해요. 그거 따라준 친구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 자연계는 오히려 자신 있는데 저 인문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말 안 듣고 가신 분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얘가 한번 128.47대 1이라는 이 평균 경쟁률을 보이고 나니까 어쩌면 가천대가 이제 쉬워 보이는 거 있죠. 이제 가천대가 쉬워 보이네요. 가천대가 어떻게 돼요? 41.57대 1이에요. 가천대가 40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안에서 이제 높은 과들이 보시면은 가천대는 이 보건계열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76대 1, 64대 1 되는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주로 간호학과가 아니라 물리치료하고 방사선이에요. 여기 의학과는 다른 얘기니까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간호학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간호학과 뭐 47.68대 1이면 뭐 그냥 기본이에요. 그리고 기타 등등등 보시면 다 어떻게 돼요? 20대 중반에서 40 초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경쟁률을 보시면 별거 없어요. 제가 거기도 옆 뒤에 열심히 써놨지만요. 애들 일단 최저 못 맞춰서 20에서 25% 빠져요. 그리고 여기 어머님들 지금 쓰신 것처럼 그냥 한번 써본 사람들 천지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써봤고요. 그래서 당일날 안 오는 애들이 한 10에서 15% 돼요. 자, 그러면 한 65%에서 70% 온다고 쳐요. 그 안에서 저희 애들처럼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한 애들 저 2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천대 시험 보고 나온 사람들 전부 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검시관들, 입사관들도 다 똑같이 얘기해줘요. 지네도 설명회 때 얘기하더만요. 허수가, 즉 백지 내고 나가는 사람이 70%가 넘는다고. 즉 백지라는 게 딱 보면은 뭐 썼는데 그냥 쓴 거예요. 뭐 어쩔 모르면서. 그래가지고 수학 같은 경우 백지인 경우가 빵점 같은 경우가 한 70%가 나와요. 그럼 나머지 애들끼리 싸움이죠? 전 그냥 5대1이라고 봐요. 5대1도 안 돼요, 솔직히. 공부한 놈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어머님들 보세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솔직히 국어는 별로 볼 거 없어요. 단답형하고 그냥 뭐 한 문장 쓰는 거 정도? 근데 수학이 문제겠죠. 풀이과정과 답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생각이 어때요? 풀이과정 애들 잘 쓸 것 같아요? 못 써요. 어머님들 자녀분들 모의고사 시험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풀려 있는지. 제가 심지어 엊그저께 함수의 극한 했거든요. 뭐 제가 워낙 잘하니까 함수의 극한을 제일 못 쓰거든요. 애들이 함수의 극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리미트 숫자 한번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리미트를 써야 돼. 쓰면서 x가 a로 갈 때 일일이 쓰면서 하나도 못 씁니다. 희한하게 답이 맞는데 풀이 과정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들 가서 한번 애들 수학 푸는 거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리킨 일은 가장 큰 거는 물론 수학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의 70%는 풀이 과정을 이 단원에서 함수의 극한에서 요 문제는 요렇게 써야 된다. 요건 요렇게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전에는 어머님들 얘네들한테 시험 보고 채점을 하고 첨삭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저는 한 바퀴 다 돌리는 거예요. 저희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저희가 4단계로 갈 거예요. 저는 여름방학 때 시작해서 추석까지 여기서 한 바퀴 돌려요. 그럼 전 단원에 대해서 이제 풀이 과정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배우는 거죠. 근데 이게 단원별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한 주는 전 단원 모의고사를 보고요. 한 주는 단원별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거를 해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복습이 되거든요. 계속 돌면서. 그렇게 되고 이제 추석 때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추석 때는 전 단원 총정리를 할 거예요. 실은 추석 때 생전 처음 하는 애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단원별로 정리를 쫙 할 거예요. 그리고 단원별에서도 애들이 특히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핵심적으로 잡아가지고 추석 5일 동안 저희 할 거예요. 뒤에 추석 특강 그거 전부 다 잘 써 있죠. 제가 그 시간 동안 매일 6시간 동안 하면서 그렇게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정규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 이어서 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도. 실은 추석 특강 때 제가 작년에 해봤더니, 한 재작년에도 해봤더니 제가 다 못 끝내더라고요. 그 단원별을. 그러니까 정규 수업 때도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추석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심화로 넘어갈 거예요. 수능 전까지. 수능 전주 일요일까지 합니다. 저희는요. 그래서 심화를 하고요. 그리고 수능 끝난 다음에 가천대 특강으로 넘어가서 9일 동안 가천대 특강을 할 거예요. 그거 하시고 이제 국민대는 맨 마지막에 제가 이따가 시간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대학별 출제 경향이랄 게 뭐 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가천대 계열과 국민대 계열을 확실히 분리하셔가지고 국민대 계열은 제가 파이널 때 5일 동안 정말 죽도록 한번 좀 몰입반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그렇게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일단 대략적인 출제 경향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요 여기 우리 아이 진짜 수학을 좀 못한다 막 5등급이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뭐 이건 꼭 그런 분만 아니더라도요. 자 가천대 계열로 볼게요. 가천대 계열 가천대를 갖다가 봤었을 때 국민대는 제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천대를 봤었을 때 15문항이에요. 우리 15문항 중에서 10문제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대충 어떻게 돼요? 한 70% 되나요? 그쵸? 15문제 중에서 10문제 맞아가지고 이 10문제라는 건 100% 10문제가 아니라요. 150점 중에 100점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부분 점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분 점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라도 죽도록 쓰는 거예요. 일단 쓰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보면 국어에서 한 80% 맞아주고 수학에서 한 60% 정도 맞아주는 이런 전략으로 가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맞아요. 그래서 수학을 100점 맞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가천대가 작년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웃기는 게 꼭 간호학과에서 어려웠나요? 또는 뭐 미디어 뭐 이런 계열에서 어려웠나요? 왜냐면 계열이 이제 문제지가 A, B, C, D, E, F가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그 A, B, C, D, E, F는요 그냥 그 날짜하고 시간이 달라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난이도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갔다 와가지고 작년에 하도 어려웠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난이도는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천대에서 발표하는 입결 순서를 보면은요, 걔네들 점수별로 점수 순서대로 과를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발 이상한 착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작년에 어려운 게 있었어요. 뭐가 어려웠냐? 만약에 이제 자연계 기준으로는 자연계는 수학이 9문제거든요. 그런데 킬러 문항이 한 2-3문제가 돼요. 근데 그 킬러 문항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어려웠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킬러 문항이라는 걸 우리가 무슨 맨 뒤에다가 순서대로 쫙 놔두는 게 아니라요. 1번 쉬운 문제에다가 2번에 킬러 문항, 3번, 4번 좀 풀만한 문제에다가 5번에다 킬러 문항 이렇게 넣어놓으면요. 애들이 어떻게 돼요? 막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가천대 특징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이과 기준으로 치면 6문제는요. 다른 학교랑 쏘쏘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희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맨날 그 얘기합니다. 다만 킬러 문항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킬러 문항도 10점이고요. 쉬운 문항도 10점이에요. 여기에 대세 영향이 없어요. 킬러 문항을 못 풀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부분 점수 맞아도 돼요. 조금. 근데 그거 갖고 난 떨어졌어. 이러고 애들이 맨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작년에도 거기 수학 5등급 때 애가 가천대 붙고 간호학과도 붙었어요. 왜 붙었냐? 수학을 다 맞아버리고 이제 수학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 쓴 거죠. 이런 전략식으로 해서도 붙어요. 그러니까는 또 때로는 이제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예. 가천대가 그 내신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옛날에는 애들이 떨어지고 와서 엄마한테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였냐면 엄마 내가 내신 나빠가지고 웃기고 앉아있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옛날에도 3등급과 5등급의 차이는 수식 한 문항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 점수 차이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는 수학 좀 못한다고 해서 그럼 국어에서 벌충해야 돼요. 반대일 수도 있죠. 국어 좀 못해도요. 수학에서 벌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국어 따로 점수, 수학 따로 점수하는 이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를 갖다 벌충해가면서 하는데 제 결론은 근데 어떤 애들이 붙냐면요. 정말 신기한 게 저도 맨날 느끼는 게 붙는 애들은요. 꾸준히 하는 애들이 붙어요. 평소에 잘한다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질문하고 깝죽대면서 저 막 수능 이런 애들이 붙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기에 맨날 있는데 저한테 뭔지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같이 하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좀 가졌던 애들이 일산 애들이에요. 일산에 작년에 제가 마지막까지 한 50명 정도까지 반에 있었었는데 처음부터 여름방학 시작할 때 또 1학기 시작할 때서부터 마지막 그 가천대 특강까지 같이 했던 애들이 21명이에요. 걔네들 내가 정확하게 알거든요. 21명인데 걔네들 중에서 15명이 붙었어요. 저희 가천대라고 말 안 할게요. 어디든 붙었어요. 15명이 붙었어요. 저 솔직히 이 정도면
어디 경이로운 성적 아닙니까? 논술로 21명 중에서 15명이 붙었어요. 그쵸? 물론 나중에 최종적인 추합까지. 그리고 또 이거 하나 붙는 놈들은 2개, 3개 붙는 시험이에요. 문제들이 그게 그거다 보니까. 약간의 난이도 차이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그냥 겁먹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애들 시키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수학하고 국어만 하면 됩니다. 국어 저희 선생님 거만 따라 하시고요. 혹시 늦었다 생각하시면 저희 예전 강의들 전부 다 녹화 강의 있고 교재 다 드릴 수 있어요. 그거 갖다가 죽도록 푸세요. 자, 국어 3 그리고 수학 7 놓고 만약에 우리 애는 그냥 3, 4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것 좀 2개만 넣어봤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은 자, 저희한테 오셔가지고는 오직 그 자리에서만 하고 가세요. 가서 수능하세요. 그리고 근데 우리 애 4, 5 왔다 갔다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서울 안쪽이라든가 경기 근처라도 보내주려면 이거밖에 방법 없어요. 하루 다 때려치시고 수학 7시간, 8시간, 국어 2시간 이렇게 땡기셔야 돼요. 그러면 그나마 서울 근처에도 할 거예요. 이제 여기 겪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뭐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아세요. 제 말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저희 반에 여기 대치에 있는 반에 제가 일부러 여기 앞쪽에 쭉 전부 다 재수생들 앉혔거든요. 재수생 애들 전부 다 작년에 이거 쳤던 애들이에요. 가천대 넣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오면 제가 항상 상담하면서 그러죠. 너희 새끼 작년에 수능 끝나고 기출문제 좀 찌끄리다 갔지. 네. 이게 제대로 전문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얘네들 알고 와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수능학원에서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약술논술 그거 쉬워요. 그거 저희 한 3점짜리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저희 하다 보면 다 되고 저희가 나중에 다 해드려요 했다가 그냥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꽝 되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는 22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3년도 거 이전은 보지 마세요. 그때까지는 제가 그때 300문제 줬던 그 문제 한도 내에서의 그 쉬운 문제들이 나와요. 그 이후서부터는 감당이 안 돼요. 애들이 다 맞아버리니까. 그래서 문제들이 대박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 2, 3개년도의 문제만 보시면 돼요.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을지대가 작년에 이거 처음 들어왔다가 난이도 실패해가지고 개박살 났잖아요. 죄송해요. 비속어 써가지고. 근데 왜 무슨 간호학과니 뭐니 무슨 보건계열이 다 만점이에요. 다 만점이에요. 다 만점. 그러니까 올해는 100% 이렇게 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변별력 가져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남은 시간이 혹시 서경대 시험 보시는 분 여기? 처음 하세요, 근데? 그건 아니죠.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저기 서경대 몰입반 합니다. 저희 어머니들 혹시 서경대 치시는 분들 저희 서경대 그 다음에 10월 중순에 보는 을지대 있잖아요. 을지대 혹시 치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는군요. 을지대도 저희 몰입반 하고 그 다음에 상명대 치시는 분 별로 없으시네요. 아니 어머님은 그러니까 아시니까 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뭐예요? 지금 막 하니까는 그래도 서울 있는데 가천대 아니면 가천대 국민대 아니면 우리 눈에 안 들어와 하시는 분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저랑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시는 거죠. 일단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고서 자 이제 논술 이걸 갖다 공부를 하실 때요, 어머님들 이것들 좀 보셔야 돼요. 잠시만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확 왼쪽으로 돌리는 게 잘 안 되는군요. 옛날에 했었었는데. 자, 그냥 볼게요. 지금 시험 전형이요. 시험 전형이 이렇게 돼요. 수능을 기준으로요. 수능을 기준으로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이 있고 후에 보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수능이 13일 날 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게 한 줄 지나서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면 여기서 가천대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기서 수원대도 있고 외대도 있고 무슨 대학도 있고 무슨 대학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끄트머리에서 이제 국민대가 시험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수능 이후에 열흘 있다가 이제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대를 이렇게 보면 14일인가 15일 있다가 보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해볼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다 요 생각으로 이제 여기 들어오시죠. 수능 전에 있는 대학은요, 한번 해보시는 건 전 정말로 권장드렸었어요. 어머님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수능 전에 자기 인생에 걸린 시험을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 수능 전에 있는 논술고사를 보러 가면. 맞지 않아요? 얘네들 뭐 모의고사 나오고 뭐나 해봤지, 진짜 시험장에서 해본 적이 자기 인생에 걸린 시험을 처음 쳐보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학교도 이제 막 이상한 것 같고, 대학교 강의실로 이제 냄새나고, 애새끼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막 정신 하나도 없고, 논술이 분명히 막 7, 80분 보는 건데, 답안지 나눠주고, 뭐 좀 쓰다 보니까 끝났대요. 그러고 나왔어요. 나오면 애들이 전부 다 얼굴이 흑비치면서 다 욕합니다. 에이씨, 내가 이딴 걸 왜 해가지고 막 이러고 나와요. 근데 그걸 한번 겪어본 애랑, 그리고 나서 이쪽에 넘어가서 이걸 하는 애랑, 여기에서 처음 그걸 하러 온 애랑, 천지 차이가 되죠. 그래서 당일 컨디션과 당일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능 전에 일부러 하나 넣게 해요. 솔직히. 이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어머니들 막 논술 쓰는 거니까 막 80분이면 되게 긴 것 같죠? 하나도 안 길어요. 그래서 저는 수능 전에 하는 전략을 갖다가 꼭 취하고, 그래서 지금 요 안에서, 다행히 요 안에서 이런 어머니밖에 없으시네요. 저기 어머니 저한테 따로 질문하세요. 저 전화번호 다 드릴 테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전략은 이제 어머님들 저기 요거 끝나고 하죠. 요거 끝나고 하면 그냥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예요. 원 오브 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X나 중에 하나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저희 가천대 특강 시작하면요. 이거 수능 끝나고 시작하면은요. 막 80명, 100명 앉아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70%가 뭐예요? 그때 처음 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저희랑 같이 3달씩 앞에서 이미 같이 했던 애들은요. 답안지의 때깔이 달라요. 아니, 한 달만 먼저 해도 답안지의 때깔이 다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수능 포기 못하고 그래도 3등급 대에서 3, 4등급 대에서 막 이렇게 애매하신 분들, 저희 지금이라도 이번 주에도 당장 오셔서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다른 논술학원 가셔도 돼요. 저보다 더 잘 가르치는 애들도 많을 거예요. 가세요, 제발. 고민하시기 전에 좀 가서 공부 좀 해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서 한 번이라도 쓰는 사람이 이거는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빨리 시작을 하시고요. 수학이 제일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애들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는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지금 그 아이의 사정에 맞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은 드리는데 대신 그 아이가 그걸 해줄지는 또 의문이긴 하죠. 근데 수학은 진짜 제가 수학 선생인데 항상 국어보다 제가 선생이 거기 학생 수가 적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거기 잘하는 애들은 잘해서 나가고요. 못하는 애들은 못 알아들어서 나가요. 저기 모든 광고와 모든 비용과 모든 거 내가 다 아는데 저기 제가 국어 선생님보다 항상 돈을 적게 벌어가요. 정말 너무나도 슬프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이, 자, 절대로 이 이 약술형 논술 문제집 사지 마세요. 그런 거 갖고 했다가 오히려 더 방황치고요. 첫 번째 수학 공부하는 법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일 좋은 방법 1순위 저한테 와서 배우시고요. 두 번째, 저한테 배운 걸 갖다가 그 단원을 어떻게 한다? 그 집에 가셔가지고 저랑 같이 했던 수업에 했던 문제를 갖다가 저랑 똑같이 3번 이상 쓰게 해요, 저는요. 그래야지 애들이 좀 뭐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뭘로 공부를 하냐? 약술 무슨 문제를 찾지 마세요. 논술 문제를 찾지 마시고 수능 기출 문제 있죠.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능 문제집 있죠. 거기에서 약술형 이 문제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그래프 나오는 문제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프 분석해가지고 대충 찌끄리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어머니님들 그 수학 문제집 그거 보시면, 수능 문제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선택하는 문제 있어. 그런 거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딱 풀어서 답이 딱 나오는 거 있죠. 그런 문제가 한 40에서 50% 정도가 돼요. 그런 기출 문제만 제가 말해준, 즉, 그 풀이 과정 쓰는 것처럼 해가지고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최고예요. 논술 문제를 찾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수능 공부할 때도 약수령을 하듯이 풀이 과정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말 따라주는 사람이 별로 없죠. 왜? 애들 마음이 급하니까 수능 공부하면서 문제 수로 승부를 보려고 하거든요. 요즘 들어가지고는요. 하나라도 더 많은 문제 막 하려고 그러다 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제발 부탁이니까는 국어는 지금 수능과 저희 선생님이 하시는 것만 두 개 병행 하셔도 돼요. 수능 지금 포기들 안 하시고 국어학원 다니시잖아요. 그거 그대로 하시고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똑같이 하면서 그 주관식 유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파악해서 하는구나라는 걸 저희가 모든 유형을 다 해드려요. 저희는 절대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갖다가 그대로 하는 거 아니냐. 전부 다 교재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보여드릴 거냐면은요. 수능 이후에 이제 파이널 특강을 어머니들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는 그걸 하는데, 이 뭐 특강 날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그 금요일이에요. 그게 목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이제 안 하고 토요일부터 저희는 가천대 파이널을 갖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9일 동안 매일 모의고사 보고 매일 국어 수학을 해가지고 여길 갖다가 완성을 시킬 거예요. 자, 그때 들어오시면 근데 늦는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무조건 시작을 하시고 저한테 안 오셔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딱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또 주말에는 수학만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또 실시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문제 수는 똑같을 수 있고 뭐 국어가 80%의 영향을 80% 맞아야 되고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붙는 애들, 합격하는 애들 중에서 어차피 얘네들도 상위 15% 애들끼리 싸움이에요. 국어 때문에 떨어졌다는 애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국어에서 7, 80% 맞는 건 디폴트예요. 나머지 수학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이때는 아침에 눈 떠서 밤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수학에다가 7 두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다 실전 모의고사 하고 그리고 동영상까지 저희는 끝나면 제 수학은 바로 다 동영상을 다 보냅니다. 바로.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할 수 있게. 왜냐면 여기 현장에서 현재 알아듣고 파악할 수 있는 건 70%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가천대 이외의 대학도 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분들은 제가 이 안에서 해결을 할 겁니다. 파이널 갖다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국민대 갑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국민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5일 동안 국민대만 합시다. 저도 지금 국민대 문제 만드느라고 죽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괜찮아요. 국어 선생님들이 죽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만드느라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국민대 수학은요, 미적분은 제가 추석 특강 끝나고 나서부터 제가 미적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파이널 때 이때 집중적으로 이제 5일 동안 펼쳐질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미적분하고 수학 1, 2 다 할 건데 웬만하면 가천대까지 오실 거기 때문에 수학 1, 2는 그렇게 많이 비중을 안 둘 거예요. 미적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우리 그리고 문과 어쩔 수 없이 이 중에서 이틀 정도는 문과 수학에다 아주 크게 비중을 할 겁니다. 공통 수학을요. 어차피 거기서 승패 갈라져요. 그리고 나서 국어는 저희 선생님들 예상 문제집만 갖고 달달달달 한번 해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천대, 국민대 지금 2개 넣으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그대로 따라오시다가 국민대로 넘어가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약술론술에 해당되는 부분 다 커버치고 이쪽에서 우리 일반적인 약술론술 같지 않은 문제들을 커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2개 다 하려고 하다가 우리 큰일 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수능 이후 15일 동안 가천대와 국민대 우리
완전 정복 이 전략으로 갈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우리 여러분 계시지만 그냥 여쭤봐도 돼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없으세요? 제가 할 얘기는 다 궁금하신 거 말씀 다 드렸나요? 네네. 아니 그거랑 세종대랑은 저희랑은 달라가지고 제가 세종대까지 어떻게 알 수는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